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천향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쩡쌤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2020년 겨울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밖에서 활동도 못하고 집에서 있기 많이 답답하시죠? 우리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스마트해지는 시간,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피부도 건조해지는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목도 따갑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촉촉한 피부로 아침에 일어나서 목 상태도 상쾌하게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들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가습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해지기 위해 오늘 꼭 알고 가야 할 학습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계절별 특징과 주로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습기, 가습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나만의 DIY 가습기를 만들어 보자. 먼저 계절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일정한 계절 변화를 나타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사계절이 반복되죠. 또 연교차가 매우 커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커서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추워요.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만나고 있죠? 동해, 서해, 남해.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생성되는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시베리아 기단은 북서계절풍으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고 우리나라를 한랭 건조한 아주 춥고 건조한 날씨로 만들어줍니다. 여름철에는 대표적으로 해양성 열대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고온다습, 온도가 높아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주로 나타나고 늦은 봄과 여름 사이 오후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하고 습기가 많아지고 장마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적도기단도 주로 여름에 영향을 주는데요. 적도지방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쯔강기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봄, 가을 영향을 주는 대륙성 열대기단인데요. 온난 건조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단으로 일전에는 분류했었는데 2012년쯤 새 교육과정이 편성되면서 양쯔강기단을 기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중국 남부 양쯔강 지역이 기단의 발원지로 부적합하며 시베리아 기단에서 변질된 기단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서는 양쯔강 기단을 기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계절 온도, 습도,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봄에는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온난 건조한 특징을 가졌어요. 여름에는 쌀쌀했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비가 자주 내리고 장마와 함께 습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가을에는 따뜻한 날씨가 주로 나타나고 여름에 높았던 습도는 가을이 되면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지요. 온도와 습도는 우리 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피부 건조증, 안구 건조증, 기관지가 건조해짐에 따라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히 여름에 습할 때 더 덥게 느껴지고 땀이 더 많이 나는 이유도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에는 세균 번식이 쉽고 아토피 피부염, 습진 등 기관지나 피부가 약한 분들은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가전제품들도 습도가 올라가면 누전 발생 우려가 있어 습도 조절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몇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편안감을 주는 온도는 바로 18도라고 하네요. 15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은 많이 더워서 우리는 에어컨을 사용하잖아요. 여름철 에어컨 설정 온도의 권장 수치는 26도 정도라고 해요. 이건 나라에서 권장하는 온도입니다.
그럼 습도는 어느 정도가 쾌적할까요? 보통 40에서 70% 정도가 쾌적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날 날씨와 기온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15도 정도에서는 70%, 18도와 20도 정도에서는 60%, 21도와 23도에서는 50%, 24도 이상일 때는 40%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온도가 낮은 겨울일 때는 습도를 좀 높게 해주는 것이, 더운 여름일수록 습도는 낮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사실 여름에 덥기도 한데 습도까지 높으면 불쾌지수도 높아지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움츠려들기도 하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춰 놓으면 좀 더 슬기로운 실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습도를 좀 높여줘야겠네요. 습도를 높이는 기계. 우리 가습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가습기는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다 똑같은 가습기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구분하면 초음파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는 스팀식이라고도 하죠. 기화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복합식은 하이브리드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가습기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과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기 내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켜 물을 진동시키면서 그 진동 효과로 물이 미세한 알갱이 상태로 튀어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부르죠. 초음파 가습기에서 나오는 이 하얀 연기 같은 것은 수증기일까요? 원래 순수한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얀 연기 같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공기 중으로 미세하게 작고 작은 물입자를 날리는 거예요. 물 속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순수한 물, 중류수가 아닌 이상 우리가 가습기에 넣는 수돗물이나 정수기물, 이 물 속에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생수병의 성분 표시를 보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공기 중에 부유물질이 녹아 들어갔을 수도 있고 오래 방치해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습도를 높여주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만약 세균이 번식된 물방울이 나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숨을 탁 막고 싶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초음파 가습기는 안개처럼 분출된 물 입자들이 주변의 습도를 높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작동하고 전기요금도 비교적 저렴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균 번식이 쉬워 기계를 관리할 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가습기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가습기가 이런 방식의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2011년 수면으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에요. 앞전에 설명했듯이 살균제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기 중으로 물입자가 확산되고 우리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이에요. 다음, 가열식 가습기, 스팀식 가습기라고도 하죠.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말 그대로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주전자에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죠.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가습이 되기 때문에 수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위생적이고 따뜻한 수증기여서 난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위생적이라고 해서 내부를 청소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때나 석회 성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깨끗이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전원을 켜자마자 가습이 시작되지 않아 조금 기다렸다가 작동되기도 하고요. 다른 방식의 가습기보다는 비교적 가습량이 적고 끓이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전기요금 부담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물을 끓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 자체 온도가 높아 어린아이들이 자칫 잘못 만지게 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고요. 여러분,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소리가 나죠? 가열식 가습기도 다소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계마다 소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사용하세요. 세 번째, 기화식 가습기. 이 기화식 가습기 안에는 필터나 동그란 원판처럼 디스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기화식 가습기는 가습 필터에 바람을 가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수증기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기화라는 단어는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죠. 쉬운 예로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놓고 선풍기를 작동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수건이 필터나 디스크 역할을 하겠죠. 넓은 공간을 바람으로 골고루 퍼지도록 가습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필터에 묻어있는 수분량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습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터는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디스크는 세척 관리를 해줘야 해서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터나 디스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다른 가습기에 비해 공간을 좀 차지하겠죠? 또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습도는 올려주지만 주변의 온도는 낮출 수 있고 기화식 가습기도 소음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복합식은 두 가지 기능을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화식과 가열식을 합쳐 온풍 기화식으로 기화식의 히터를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 가습하는 방식도 있고 가열 초음파식이라고 가열식과 초음파식을 합쳐 가습하는 방식도 있어요. 온풍 기화식은 기화식과는 달리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서 겨울에는 좋겠죠?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일반 기화식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열식보다 빠르게 가습 효과를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습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좀 높겠죠? 가열 초음파식은 초음파식의 단점인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또한 소비 전력이 가열했기 때문에 좀 높아지겠죠? 가습기를 구입한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꼭 고려해서 구입하시고요. 가습기 내부나 디스크 청소, 필터 교체 꼭 신경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올바른 가습기 사용으로 건강 습도 유지하고 상쾌하게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가습기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직접 가습기를 만들어 보면서 가습 효과를 주는 나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볼 거니까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펠트지, 제올라이트, 투명컵, 연필, 자, 가위, 글루건, 글루건심.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건 뭘까요? 작고 나무 조각 같은 이것은 바로 제올라이트입니다. 스웨덴의 광물학자가 광물에 열을 가했을 때 수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하고는 끓는 돌, 즉 제올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요. 이 제올라이트는 습기 제거에도 좋고 곰팡이 예방, 냄새 제거,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공기청정, 가습 효과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제올라이트에는 수많은 미세 구멍들이 있어서 물을 부어주면 이 미세 구멍들이 물을 품고 있다가 물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되면서 가습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물을 부어주지 않고 잘 말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름철 습기 제거에 딱이겠죠? 제올라이트의 일회 수명은 약 2주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가습기 기계를 사용할 때도 청결하게 관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올라이트도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제올라이트에 물을 부어 그냥 두어도 되지만 조금 허전하겠죠? 예쁜 색깔로 같이 꾸며주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펠트지일까요? 부직포일까요? 그 차이를 아시나요? 펠트는 토끼털이나 양털 같은 동물의 털을 습기와 열, 압력을 이용해 원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해요. 펠트는 양탄자나 모자, 옷, 신발 등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의료용, 공업용, 특수용 등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 과정과 용도에 따라 펠트의 종류와 두께도 정말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문구점에서 구입해서 쓰는 펠트는 합성섬유로 만든 원단이라고 합니다. 부직포는 재료로는 합성섬유나 화학섬유를 이용하며 물리적 결합이나 화학적 접착제로 형성한다든지 열 또는 압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시트 모양의 천이라고 합니다. 좀 애매한가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부직포와 펠트를 비교해보면 부직포가 좀 더 두껍고 보풀도 많이 난다고 해요. 펠트는 그에 비해 뻣뻣하고 얇지만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 우리 스마트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공예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펠트지. 이 펠트지는 물을 금방 흡수하고 뱉어내는 성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펠트지로 가습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가격 대비 실용성도 좋고 세척도 베이킹소다 녹인 물에 담궜다가 가볍게 씻어주면 되니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겠죠? 집에서 나만의 가습기를 만들어 사용할 때 이 펠트지와 물과 펠트지를 담을 예쁜 그릇만 있다면 나만의 가습기를 만들 수 있어요. 펠트지가 없다면 제올라이트를 컵이나 그릇에 두어도 되고요. 정쌤은 더 효과를 주기 위해 제올라이트와 펠트지 두 가지를 합쳐서 함께 만드는 데 도전하겠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더라도 음료나 커피를 테이크아웃했던 투명 컵이나 담을 수 있는 폐물을 리사이클링하여 사용한다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전기세도 줄이고 가습기도 만들고 일석사조가 되겠네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들 모양과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나만의 가습기 도안을 그려보고 제작하면 좋겠죠? 펠트지를 재단해서 제올라이트를 담을 용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꾸민 펠트지를 담을 수만 있다면 굳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꾸미셔도 됩니다. 펠트지 활용 가습기 제작 꿀팁 첫 번째는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서 일정 간격으로 자를 재고 미리 선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가위로 자른 뒤 똘똘똘똘 말아주고 글루건으로 마무리 고정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글루건이 혹시 없는 친구들은 고무줄 같은 것으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때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고온이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주세요. 꼭꼭 약속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꾸며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색으로 해도 되지만 두세 가지 색으로 크게 말아줘도 되겠죠? 펠트지 활용 가습기 제작 꿀팁 두 번째, 동일한 크기의 펠트지 여러 장을 원하는 모양의 도안으로 똑같이 재단해 주세요. 재단한 뒤 글루건을 활용해서 부착해 주세요. 글루건으로 부착한 다음에는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컵 아래까지 펠트지가 들어가게 해주면 물의 양이 적어도 흡수가 빠르게 되고 쭉쭉쭉 위로 잘 전달되겠죠? 펠트지 디자인이 완성되면 용기에 담아주고 제올라이트를 넣어 펠트지를 고정시켜 주세요. 마치 화분처럼 보이네요. 여기에 물을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예쁜 가습기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우리가 만든 가습기는 어떤 원리로 가습 효과를 주나요?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복합식. 우리가 만든 가습기는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물을 끓이지도 않아서 가열식도 아니에요. 그럼 기화식? 기화라는 단어
아까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바람을 불어준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제올라이트와 펠트지의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습도를 높여주는 원리였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 기화식입니다. 2번. 가습기 외에 우리 생활에서 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빨래를 집안에 널어둔다, 어항을 놓거나 물을 받아둔다, 숯을 놓는다, 집안에서 수경식물, 예를 들어 관음죽이나 장미허브, 행운목 이런 식물들을 키운다, 샤워하고 문을 열어놓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3번. 가습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에는 사계절별 특징이 있었죠? 겨울에는 건조하고 춥고 한랭 건조. 봄, 가을에도 건조합니다. 건조할 때 가습기를 틀어줘야 했죠? 그럼 여름은 고온다습하니까 가습기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여름에 우리는 더워서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에어컨을 켜죠. 에어컨에는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도 있지만 제습 기능도 있는데요. 에어컨을 자주 오래 틀어놓은 실내 공기는 자연스럽게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주변 환경 변화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거나 안구건조증,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적정 습도 이하로 떨어져서 건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24도 이상일 때는 적정 습도가 40%라고 했는데요. 한여름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바람을 쏘여서 수분을 증발시켜 습도 조절을 하고 주변 온도도 낮출 수 있는 기화식 가습기를 추천하고 싶네요. 그래서 정답은 실내 적정 습도가 40에서 60%니까 실내 습도가 40% 이하일 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쩡쌤과 함께 알아본 생활과학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사계절 기단의 영향, 온도, 습도, 특징. 실내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에 대해 알아봤고, 다양한 가습기의 종류와 사용법, 셀프 가습기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활용해 보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스마트한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올겨울 적정 온도와 건강 습도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순천향대학교 쩡쌤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